예전에 시골에서 돈량이나 가진 사람들이 돈으로 벼슬자리 사는 일이 흔치 않겠습니까? 뭐 그리 별난 일도 아니었습니다. 돈으로 벼슬 사는 일이 어디 떳떳한 일이랴마는 위에서 파는 자가 있으니 사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 요즘에도 그런 일이 있는가 몰라도 조선말 나락골이 뒤죽박죽일 때 이야기니 헤아려가며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옛날 옛적에 일만 죽어라 하는 머슴이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맵기 굽는 것은 일상이고 장가 들어서도 식솔들도 제대로 부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돈에 애착이 가겠습니까? 남들 자는 시간에도 일하고 밥 먹는 시간도 아끼면서 일만 했습니다. 눈만 뜨면 일하고 몸이 너무 곧해서 쓰러지면 그냥 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여 년이 흘러 제법 많은 땅도 사고 기와집도 올렸습니다. 더 이상 일 안 해도 먹고 살기가 충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머슴이 돈을 벌어보니까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자신이 머슴 살던 안주인도 머슴 출신인데 돈으로 양반을 사서 떵떵거리며 사는 것입니다. 머슴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돈보다는 관직 하나 얻어서 편하게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소문에 의하면 정승의 늙은 어머니가 아들을 등에 업고 매관매직한다는 풍문이 도는 것입니다. 돈만 있으면 벼슬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 머슴이 벼슬 한 자리 얻어보겠다고 땅 섬직이나 팔아서 돈을 한 바리 싣고 서울에 갔습니다. 세도가 떠르르한 정승의 어머니 마나님 집에 가서 문객으로 며칠 묵으면서 눈치를 보다가 돈 한 바리 내놓고 마님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마님 염치 없으나 어디 군수 자리 비거든 나 한 짜리 주십시오. 했습니다. 마님은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돈을 가져가며 응, 그러지. 걱정하지 말게 우리 아들이 알아보면 금세 자리가 날 걸세. 조금만 기다려 보시게. 하는데 말만 그러고는 아무리 기다려도 감투 하나 안 씌워주더란 말입니다. 아, 돈이 적어서 그러나 보구나. 벼슬 얻으려면 돈이 많이 들 게야. 통 크게 줘버리자. 하고 이 사람이 아주 가진 땅을 뚝 떼어 팔아서 돈을 두어 바리 싣고 다시 올라갔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좀 한 자리 생각해 주십시오. 좀 부족하지만 재정성입니다. 아, 걱정 말게. 곧 소식이 갈 터이니 내려가서 기다려 보게나. 이 탐욕스러운 마님이 대답은 시원스럽게 하는데 집에 가서 아무리 기다려도 감감무소식이더라 말입니다. 자기 말고도 벼슬을 사려는 사람이 좀 많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러다가는 벼슬이고 뭐고 갖다 바친 돈도 날릴 판 아니겠습니까? 에이, 이번에는 아주 톡톡 털어 갖다 줘야겠다. 안 그러면 다른 놈들한테 벼슬 자리를 뺏길 판이야. 이번에는 확실하게 약조를 받아야겠어. 고을 군수만 되면 그깟 돈이 문제가 되겠어. 하고 이 사람이 가진 땅을 톡톡 털어다 팔아서 돈을 바리바리 싣고 올라갔습니다. 마님 이러다 늙어 죽겠습니다. 죽기 전에 감투 한번 쓰게 해주십시오. 이게 제가 가진 전 재산입니다. 이 미천한 놈의 청을 꼭 들어주십시오. 지난번엔 어찌 마음대로 안 됐지만은 이번엔 꼭 될 걸세. 걱정 말고 내려가 있어. 우리 아들이 요즘 바빠서 신경을 못 썼네. 내일부터 당장 알아보라고 시킬 터이니 안심하게. 그런데 이번에도 꿩 구워 먹은 자리인 것입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뭐 기망이 있나. 한두어 해 기다리다 보니 부하가 슬금슬금 치밀어 오른단 말입니다. 갖다 바치는 돈은 두꺼비 파리채듯이 덥석덥석 받아먹어 놓고 시골뜨기 머슴 출신이라고 괄시를 하는구나 싶거든 말입니다. 마님이고 모식이고 제가 그렇게 나올 바에는 나도 생각이 있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제 집에서 난 박 중에서 제일 큰 놈을 골라 커다랗게 뒤웅박을 하나 팠습니다. 그놈의 뒤웅박을 가지고 뒷산에 올라가 땅벌집을 찾았습니다. 땅벌 구멍에다 뒤웅박 아가리를 대고 한바탕 들쑤시니까 성난 땅벌들이 윙윙 나와서 뒤웅박 안으로 하나 가득 들어가겠지 않겠습니까? 아가리를 꼭 틀어막아 가지고 집에 와서 비단보에다 싸고 또 쌌습니다. 이것을 짊어지고 서울 탐욕스러운 마님네 집에 갔단 말입니다. 마님이 보니 벼슬자리 달라고 해마다 돈을 바리바리 싣고 오던 사람이 한두어 해 소식이 없더니 또 못을 싸 짊어지고 오니까 참 반갑지 않겠습니까? 아, 그냥 오지 뭘 그렇게 짊어지고 와. 빈손으로 와도 아주 반가운데 그런데 그게 뭔가? 뭐 대수로운 건 아닙니다만 시골에 살다 보면 가끔 귀한 약이 생기지요. 이건 참 희귀한 보약이 되나서 가릴 것이 많습니다. 밤에 혼자 드시되 반드시 좌우를 물리시고 문단속을 하신 연후에 옷을 다 벗고 드셔야 약효가 낮에 달리 드셔서는 약이 안 됩니다. 마님이 그 소리를 듣더니 손뼉을 치며 희낙낙하는 것입니다.
옳거니 가릴 것이 많은 걸 보니 명약 중에 명약이로군. 내 이걸 먹고 약효를 보면 자네에게 큰 고을 한 자리 바로 주지. 마님이 약효를 보려고 밤의 저울을 물리고 문을 꼭꼭 걸어 잠근 다음 옷을 홀라당 벗고 나서 비단볼을 끌어보았단 말입니다. 그러니 큼지막한 뒤웅박이 하나 들어있거든 말입니다. 이 안에 약이 들어있겠구나 하고 마개를 쑥 잡아 빼니까 모일 낫지 않겠습니까? 말벌이 웽하고 튀어나와서 온몸에 들러붙어 마구 쏘아대니 100일 장사가 있겠습니까? 눈도 못 뜨고 온 방을 구르며 죽는다고 소리를 지르지 않겠습니까? 그 소리를 듣고 마님의 아들 정승이 자다가 놀라 나와서 어머님 왜 그러십니까 하고 문을 열려고 문고리를 잡아당기니 잠겨 있거든 말입니다. 안에서는 문을 열고 싶어도 눈을 못 뜨니 열 수가 있겠습니까? 이때 사랑채 문객들 틈에 섞여 있던 시골 사람이 기다린 듯이 나와서 아이쿠, 마님이 또 발작을 하셨군. 접대도 이렇게 발작을 하시는 걸 봤는데 이때는 그저 가만히 두는 게 상책입니다. 공연히 외인이 범접을 하면 병세가 더 심해지니 어서 물러들 가시는 게 좋겠소. 하고 사람들을 내쫓고 나서 혼자서 문을 지키다가 새벽녘에 가만히 문을 따고 땅벌을 내보냈습니다. 아침이 되어 정승이 방에 들어가 보니 참가관도 이런 가관이 없는 것입니다. 마님이 온 몸뚱이가 퉁퉁 붓고 배가 된장동만 하게 되어서 누웠는데 얼굴도 팅팅 부어올라 눈도 못 뜨고 말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골 사람이 들어오니까 자꾸 그 사람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낑낑거린단 말입니다. 그게 저놈이 날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는 뜻이지만 말을 못하니 알아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시골 사람이 방바닥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면서 아이고, 마님, 고맙습니다요. 어제 발작을 하시기 전에 저더러 내일 날이 새자마자 자네한테 군수 한 자리 줘 보내마 하시더니 병석에서도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셨군요. 하니 모두들 그 말을 믿지 않겠습니까? 마님이 그게 아니라는 뜻으로 자꾸 손가락질을 하며 낑낑대니까 아들이 하는 말이 어머님 알아들었습니다. 저 사람에게 당장 군수 한 자리 줘보낼 터이니 그만 고정하십시오. 하고는 그 자리에서 문서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골 사람은 바라던 군수 벼슬 얻어가지고 내려갔습니다. 그 후 뒷일이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마님이 땅벌에 쏘인 거야 한 사흘 지나면 다 낫는 거고 아무리 귀심해도 저먹은 뇌물이 있는데 이제 와서 다시 그 일을 들쑤실 수 있겠습니까? 그나저나 땅벌로 군수 자리 얻었다고 땅벌 군수라 불린 사람도 한통속 아니겠습니까? 몇 달 후 임금님이 이 탐욕스러운 마님의 매관매직을 모두 알고 정승아들과 그 가족들을 돌아올 수 없는 섬으로 유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벼슬을 돈으로 싼 사람들도 모두 관아로 잡아들여 호되게 문초하며 평생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물론 땅벌로 벼슬을 얻은 이머슴도 해당하지 않겠습니까? 요즘도 이머슴처럼 자신이 가진 것 외에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탐욕스러운 마님 같은 사람들도 큰 죄지만 이런 머슴 같은 사람들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받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요즘 들리는 소문에도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이야기처럼 언젠가는 큰 벌을 받지 않을까요? 구독은 공짜입니다.